사람의 성격은 타고난 기질과 환경에서 배운 것으로 형성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골라주세요. 안녕하세요. 1번 리딩입니다. 여러분의 카드를 보며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지만 태어나자마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거나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그 온기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세 남매 중에 애매한 둘째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첫째처럼 책임을 지지도 않고 막내처럼 귀여움도 받지 못하는 좀 그 사이에서 묘하게 비껴난 자리. 그 때문에 원하는 관심과 사랑, 지원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환경에 맞춰 살아남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사랑을 얻는 방법을 찾았고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잘하는 분야에서 성과를 내어 인정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쉽게 받을 수 있는 관심을 얻기 위해 2배, 3배의 노력을 했습니다. 웃음을 더 크게 지어야 했고 목소리를 더 힘차게 내야 했을 겁니다. 내가 힘든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마음속 울음을 꾹꾹 눌러 담은 채 웃어야 했던 순간도 많았을 겁니다. 쉽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그 감정을 밖으로 내보이기보단 나는 이렇게라도 해낼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강해지셨습니다. 그 강함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갑옷도 되었고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칼을 든 저스티스, 단단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은 누구나 인정할 만큼 공명정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환경 속에서 할 일을 찾아 실행했고 이유와 근거 있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납득할 만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여러분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바른 사람이 되었고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본래의 기질은 어디에 있나요? 혹시 순수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환경에 맞는 옳은 선택들을 우선시하진 않았는지, 살아남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내 마음속 목소리를 꾹꾹 눌러온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실수하면 어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누가 뭐라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솔레이션. 여러분, 울어내세요. 얼음 속 인물이 흘리는 금빛 눈물. 요 눈물은 값지고 무겁습니다. 그 가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텨온 인내와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을 눈물 없이 보냈나요? 아니면 눈물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저 흘려보내지 못했던 거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쌓인 눈물이 차가운 얼음이 되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을 겁니다. 이제 그 얼음을 녹여내야 됩니다. 빙하가 녹고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우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과 마주할 용기, 그것이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만들 겁니다. 울고 녹여내고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빙하를 녹일 용기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세요.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완벽한 누군가가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진짜인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 2번 카드 리딩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소통의 달인이 아니신지, 특히 나와 맞지 않은 사람과도 마주 앉아 이야기를 편히 나눌 수 있고요.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과 거리낌 없이 대화 나누고 또래 친구들이 싸울 땐 나서서 화해를 시켜주고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동네 대장이 되었거나 혹은 꽃처럼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믿고 이곳저곳 발걸음을 옮기며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때로는 자랑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현재의 카드가 그 밝고 명랑했던 모습과는 달리 좀 깊은 슬픔이 묻어나는데요.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걸까요? 이 카드는 당장 현실에 있지도 않은 걱정을 하기도 하는 카드인데요. 이 이유를 조금 더 깊이 근본적인 부분부터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은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혹은 많지 않았거나. 그렇기에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건 당연하고 편안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 친구 얘기 잘 들어줬으니까 이번은 내 얘기 들어줘야 해. 혹은 저번에 너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래. 라는 식으로 사람과 사람 간에 권리가 오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의 보여준 호의를 기억하며 그 사람이 기꺼이 당연히 받아줄 것이다 라는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선을 넘었었던 순간이 혹시 존재하고 그 기억들이 좀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편한 관계라는 이유로 상대가 불쾌했었던 말을 가볍게 던진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그 내용을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예전에 이 밝았던 모습이 많이 소멸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은 또 다른 경우라면 즐겁고 가벼운 관계에 익숙했던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 업무적인 관계 혹은 성과 중심의 협력 관계에서 처음으로 막힘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에서 성인으로 놀이 중심에서 책임과 성과 중심으로 바뀌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내일 만나는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 일이 잘 풀릴까? 아니야. 또 실수할 거야. 이렇게 사람과 일 모두에 대해 불안과 의심을 품는 그 순간들, 그 모든 마음에 대해 이제 이 카드는 멈추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일이 나와 맞지 않을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배우고 익혀야 할 뿐이라는 믿음. 누군가는 내 행동이나 말투를 싫어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 지금 내가 하는 믿음은 나를 더 큰 사람, 대인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여러분의 앞길을 풀어줄 열쇠입니다. 원래 여러분이 가진 그 당당한 에너지를 잃지 마세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을 다시 빛나는 자리로 이끌어 줄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기질, 그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그 힘에 신뢰를 더해보세요. 그리고 기술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내일은 한층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3번 리딩입니다. 기질은 사람마다 다양하고 너무나 아름답지만 살아가면서 그 빛을 다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좋아하고 감각이 다채롭고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공감하며 함께 나누는 것을 사랑하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칼처럼 단호하게 잘라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로망과 현실이 부딪힐 때 살아남기 위해선
현실을 선택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도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고 때로는 마음보다 상황이 우선이었습니다. 저 역시 너무 로맨티스트여서 사람들 눈에 맞지 않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애초에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이 좀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영화 엘리멘탈 속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물의 주인공이 불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던 모습. 그 장면이 꼭 여러분의 과거 같은데요. 만약에 가족이 그랬다면,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었다면 그 속에서 내 본래의 색은 점점 옅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여러분은 혹시 자아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예술성과는 멀어지고 세상에 자신을 맞추느라 지루함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으로 진심을 표현한 순간이 언제였나요? 내 마음과 다른 일을 해야 하고 마음을 숨겨야 하는 상황 속에서 거칠애 같은 행동이 이어져 온 건 아닐지, 여러분, 조금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이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은 이 현실을 조금 벗어나도 사실 괜찮아요. 이게 내 감정과 현실이 완벽하게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하든 만약에 거기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어떨 때는 실수처럼 보이는 정답이 있기도 하니까요. 그 상황에서 배우고 다시 나아가는 것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좋은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핵심.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 여러분은 감성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 덕분에 현실성이 부족해 보였던 순간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살아오며 배운 현실 감각과 타고난 감정을 콜라보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의 핵심은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이 감성을 잠깐 장식처럼 더한다면, 이 균형이 맞춰진다면 그동안 내 안과 밖을 갈라놓았던 괴리감이 아름답게 통합될 거예요. 이번 리딩을 변화의 시점으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에너지가 조율되는 순간 누구보다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모습은 완벽한 누군가가 아니라 조금은 불완전해도 진짜인 나 자신일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 자신의 완벽한 세계관이 갖춰질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4번 리딩입니다. 여러분, 앞선 카드들과 비교했을 때 이분은 참 부러운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진 기질이 그야말로 다재다능하기 때문입니다. 미술, 음악, 체육, 손에 잡히는 모든 분야에서 소질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분명해서 선택의 즐거움을 가진 사람. 그런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하나를 딱 잡고 성실하게 해내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갑니다. 누가 하지 마 라고 해도 심지어 그건 틀렸어 라는 말이 들려와도 스스로의 신념과 즐거움을 지켜온 사람. 그 선택 속에서 여러분은 진짜 가치를 알아보고 그 중에 최고의 결실을 낼 수 있는 것을 골라왔을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말 그대로 마법사, The Magician 카드와 닮아 있습니다. 마법사는 재능과 실행력이 동시에 빛나죠. 다른 이들에게는 거의 마법처럼 보이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마법사의 머릿속을 들여다본다면, 아마도 설렘과 창조의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다에서 멈추는데 마법사는 어떻게 현실로 만들지까지 이미 설계가 끝나 있어요. 그야말로 뇌가 살아 움직이며 상상을 현실로 옮기는 사람. 정말 부럽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마법사에게도 중요한 조언이 있겠는데요.
컴프로미스, 협상입니다.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 말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과의 조율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시지만 과연 대등한 관계에서는 힘이 비슷한 두 관계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마주할 때 자기 주장을 고수하고 마음을 닫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벌 혹은 전혀 다른 방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의 말이 내 세계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불편함 때문에 귀를 닫고 싶은 순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비상한 분별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고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은 채 귀를 여는 용기를 발휘한다면 그 과정은 곧 협상이 되고 타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세계를 더 넓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그 마음을 다스리고 다른 시선과 균형 속에서 여러분의 마법은 한층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빛날 겁니다. 마법사의 능력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능력을 세상과 함께 쓰는 순간을 맞이해 보세요.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5번 리딩입니다. 이번 리딩은 마치 한 편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최종장 같습니다.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지닌 에너지와 상반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 상반된 흐름만 봐도, 이런 흐름만 봐도 오늘 리딩이 얼마나 의미 있을지 기대가 돼요. 저는 운과 사람에 대해 공부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짜릿한데요. 이번 리딩이 그런 긍정적인 기운을 전해줄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본래 겁이 많은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마주하기 전부터 미리 질에 겁을 먹거나 어린 시절 자주 울었던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시도해보고 긍정적인 경험이 쌓이고 주변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여러분은 용기를 배웠습니다. 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확고하게 선택하고 당당하게 실행하는 법을 배운 거죠. 이게 이렇게 변화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조력자가 좀 부단히 노력해 주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태생적으로 에너지의 흐름이 긍정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뛰어넘어 지금의 당당하고 열정적인 모습에 이르렀는데요. 그동안의 노력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를 볼 차례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카드를 행운이나 만족으로 해석하지만 이 카드는 완전한 완성을 뜻하지가 않아요. 아직 절반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이 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조금 무섭게 봤었기 때문에 더 조심할 수 있었다. 그 안에서 리스크를 잘 감내하고 잘 이겨냈고 그 경험이 곧 자존감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내가 열정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운명이었다. 겉으로는 강하고 진취적으로 보이지만 속이 굉장히 여린 내유외강의 기질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일인데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가 잠시 멈춰 있지는 않나요? 그저 열정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카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진취적인 에너지를 갖춰라. 이번에 조언 카드가요. 비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나와는 다른 방식의 열정을 가진 사람 혹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사람. 그들의 에너지와 나의 에너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혹은 그들의 일과 업무 방식들을 자주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비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떤 성향을 지녔는지. 보통 이런 스타일의 분들이 나에 대한 성찰을 조금 두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워낙에 걱정이 많으시다 보니. 그래서 나는 무엇을 잘하고 어떤 성향을 지녔는지, 사람에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혹은 적게 쓰는지, 일에 더 몰입하는지 나를 정확히 알아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타로의 메이저 카드 22장 중에 10번은 중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여러분이 한 단계의 순환을 마쳤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완성인 21번 더 월드카드에 도달을 하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 완성의 순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외유내강의 힘은 여러분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 모두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 힘에 깊은 자기 이해와 비교의 지혜를 더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레바퀴는 더 크고 아름답게 회전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